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뉴스를 전해드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아니, 김영민 아나운서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이, 안 그래요. 저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았으면 저희들이 자리 바꿔야죠. 그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인기 투표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에 그렇지만요. 네. 참. 아, 근데 뭐 하여간 그 여름에 휴가 안 가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대타가 정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때문에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그 않습니다. 대타가 정타가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이제 휴가 시즌이 이제 슬슬 다가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새 이제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여간 이거 끝나면 이제 대학은 지금 박재 PD가 교수님이 휴가 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타가 정타가 되는. 글쎄요. 그런 거를 지금 노리는 거 여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예? 이거 참.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액 5%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끝난 이 나토 정상회의, 유럽 32개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군사 역량 목표 이행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을 하고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쓰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GDP의 5%라는 수치에 맞춰진 건데요. 현재 목표치가 2%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10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라는 거니까 꽤나 파격적입니다. 나토에서는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 5% 목표치가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수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대요. 그래서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스페인에서 이 5%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다른 나라들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갑자기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여기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도 안 오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유럽은 증액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하고 일본 뭐 이런 쪽은 좀 이렇게 올리는 거는 곤란하다는 입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게 거기 휩쓸려 갈까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안 간 것도 굉장히 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 압박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어요. 네, 그죠?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향을 동아시아 쪽으로 틀면 다시 우리에게도 예.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압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모범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향후 증액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소식에도 정부 한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계속 증가시켜 왔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가 2.37%인데요. 2%를 넘지 못하는 대부분 나토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압박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때 또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외교력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올리기는 올려야 될 거예요. 일본도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참 물론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유럽 국가들 이렇게 이거 아주 안 좋은 설례인데.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오늘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은 앞서서 정부가 국회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 내용 또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경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총 몇 번의 박수가 나왔느냐 이런 거 사실 기사를 통해서 항상 저희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12번의 박수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무심하게 시정연설을 보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침묵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야당 의원들을 의식한 듯 연설 도중에 처음 박수가 나오자 감사하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럽다.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요. 연설 마치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있는 곳으로 가서 악수를 나누고 일부 의원들과는 짧게 대화를 나누거나 웃음을 서로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좀 근데 기립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립은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허니문이 없어진 거는 맞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최대한도로 좀 대한민국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대화가 화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두 분이 대학 동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맞아요. 있는 것으로 원래 유명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의 스킨십까지 덧붙이는 그런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 대통령이 웃으면서 권 의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가볍게 툭 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궁금해하자 권성동 의원이 총리 임명이 안 된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2번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 하고 툭 치고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참 대비가 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평가는 분명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업 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예? 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정말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즘 취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채용 계획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올해 2,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7% 감소해서 취업 문이 안 그래도 좁다 했는데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4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이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 3분기 채용 계획 인원도 47만 명 으로 9.7% 감소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중에 구인과 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 1,000명, 9천 명 가량 줄었고요. 미충원율은 7.7%, 이것도 작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충원한 이유를 보면 25.6% 가장 많은 답변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요새 특징이에요. 경력직.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구직난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사실 구직자들도 정말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직 사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구직난이 심화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3.1%에 달했고요. 구직난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단 2%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자일수록 구직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꼈고요. 구직난이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심화했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 이유로 채용 공고가 적거나 없어서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예. 과반 이상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 지원 경쟁률이 높아져서, 기업별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서류 탈락 횟수가 늘어서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물었더니 구직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눈높이를 낮춰서 입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대기업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한번 회사 들어가면 계속 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인데 요새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뭐 대기업 이런 데보다는 일단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물론 뭐 월급이 좀 많다 이런 건데 월급이 많고 적고는 인생 통틀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균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 월급이 안 되더라도 만일 대기업 간데 일찍 아웃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걱정은 많이 됐는데 성실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 나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